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4차 학술 아카데미에 사회를 맡게 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김승태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학술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 아카데미는 침치료,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세 분 그 연자님들의 그 발표를 들은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학술대회 끝날 때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 줌의 채팅창에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우리 연자분들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발표가 끝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학술 아카데미의 첫 연자로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피부센터 김규석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규석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이비인후과 부교수로 계시고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피부센터 센터장, 대한한방 안이비인후 피부과학회 학술이사, 대한통합한의학회 이사, 대한융합한의학회 학술이사 등 다양한 학술 활동과 보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규석 교수님께서 강연을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렇게 경혈 아카데미 경혈 경락학회의 주최로 진행되는 학술 아카데미 연자로 발표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침치료,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 질문에 대한 임상적 관점, 즉 임상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김규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해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임상이다 보니까 임상에서 실제로 피부과 환자들,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침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침치료 빈도는 실제로 침을 놓게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 적당할까? 매일 맞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일주일에 2번, 3번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 그리고 침치료 효과를 측정한다면 어떤 지표가 적정할 것인가? 흔히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의 그 임상적인 증상을 판단하는 중증도 평가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이런 스코라드나 이지 아니면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을 나타내는 포엠 혹은 DLQI처럼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들이 과연 침치료에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바스 스케일이 효과적일까? 이런 지표가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한 질문. 그리고 실제 침치료를 한다면 환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죠.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얼마 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인가? 그리고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연구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4편의 아토피 임상 연구 프로토콜과 결과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해당 연구는 저 혼자만 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발표해 주시는 박희준 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연구 설계부터 실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까지 저희 실제 실무를 담당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저자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진행된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은 실제 연구를 설계해서 IRB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면 2016년부터 시작된 연구고요. 그리고 마지막 컨펌했던 연구 결과를 발표한 BMC-CM에 CTM에 CMT에 발표했던 연구 논문 투고까지를 출판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작년 4월까지 진행됐으니까 거의 만 5년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결과물은 4편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저희 연구팀에서 애써서 나온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 편 논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에 앞서서 연구 진행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먼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가 해당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침 치료 이런 임상 실제를 좀 반영한 일정 기간, 뭐 롱텀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뭐 쇼텀일 수도 있고 롱텀일 수도 있지만 단기간의 어떤 그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실제로 이렇게 유발해서 바로 보는 이런 단기간 연구 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침치료 효과를 본 연구가 사실 저희 연구 전에는 침치료 단독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 설계를 하기에 앞서 우선 어떤 치료 조건과 그리고 연구 참여자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예비 연구를 먼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연구는 크게 3개의 군으로 그룹핑을 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 3회 치료군, 주 2회 치료군, 즉 빈도 측정을 위한 그룹핑을 하였고 거기에 대응되는 대조군으로서 샴침을 이용해서 거짓침을 군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본적인 샘플 사이즈로 10명으로 시작을 했고 메인 아웃컴은 따로 정하지는 않고 어떤 것들이 침 치료의 효과를 좀 잘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지표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그 지표들을 동시에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 치료 종료 이후에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4주간의 추적 관찰 기간을 두었고요. 이러한 예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본 연구에서는 이 증상에 대한 효과를 확증하기 위해서 앞서 진행된 예비 연구를 통해서 샘플 사이즈 칼큘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실제 중요했던 지표들을 주요 지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삼고 나머지 보조적인 지표들을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선정 기준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그 중증도 환자의 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 중증도가 심한 환자들은 침만 가지고 조금 그 치료를 하면서 환자를 끌고 가기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 하에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정도 그 중에서도 효과는 알 수 있는 정도의 마일드 범위와 그다음에 모더레이트 범위를 설정해서 바스 스케일로 한 30점에서 80점 사이 그다음에 오브젝티브 스코어드 점수로 10점에서 40점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브젝티브 스코어드 같은 경우에 15점 미만을 마일드, 15점에서 40점까지 모더레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증, 중등증, 마일드 모더레이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치료 효과를 워시아웃 배제하기 위해서 최근 1개월간 어떤 치료 중재를 받았던 적이 있는 환자분들은 배제를 하였고요. 특히 양약 같은 경우에 처음 예비 연구 단계에서는 이게 침만 가지고 아토피 환자들을 끌고 갈 때 드랍아웃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환자 관리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토피칼 콜티코스테로이드 중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혹은 전문 의약품이나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리도맥스를 병용할 수 있게끔 허용은 하되 필요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필요시에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연구 설계를 하였었습니다. 중재는 보시면 실험적으로나 일반적인 임상에서 피부 치료의 주요 경혈로서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혈자리들 곡지, 삼리, 그리고 뇌관을 일단 기본 치료 혈자리로 양측 6개의 혈자리에 자침을 하였고 또한 그 침 1회 침치료 혹은 뭐주 2회든 3회든 이 시술 이후에 조금 더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곡지와 이신문에 피네침을 같이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상 실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 혈자리에 맞춤형 치료 경혈이라고 해서 증상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런 혈자리들을 가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진상에서 심화비가 있을 경우 혹은 압통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적으로 소화불량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함곡과 이묵, 즉
위경의 혈자리들을 보수 혈자리들 중에서 장 운동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위장의 운동성을 높일 수 있는 혈자리를 추가를 하였고요. 예를 들어 천추혈 압통이나 대변 설사, 변비 같은 하부 위장관 증상이 있으면 이간, 이묵을 추가 혈자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맞춤형 치료 경혈자리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진상에서 나타나는 신호점, 그 점들, 복모혈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감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으로서는 비경혈 샴침을 적용을 했는데요. 일반 침의 경우에서는 박샴 니들을 사용을 했고 비경혈자리에 이 박샴 니들 침을 거짓침으로 처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그 맞춤형 치료 혈자리들을 추가로 비경혈자리 자침을 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이때는 비경혈자리에는 이 6개의 혈자리에 대응되는 비경혈자리 6개의 혈자리만 박샴 니들을 사용을 했고요. 대신 피내침은 저희 이항숙 교수님 팀이 애써주셔서 그 압정이 있는 피내침에 그 압정을 제외한 거짓 압정식, 그러니까 그냥 바늘은 없고 그 포인트만 있게끔 일종의 뭐 단추 같은 형태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앞부분이 제외된 그런 형태로 수작업을 해서 제작을 해서 그 위침을 만들었고 피내침의 위침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지속적인 자극을 주지 않도록 붙어 있는 것 자체도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압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따로 지압하는 그 교육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이침 혈자리와 위침의 피내침의 혈자리들 위치를 보시면 그 비경혈 샴침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가 변수는 예비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설정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연구에 들어가서는 예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따 말씀드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스코라드 토탈 점수의 4주간 변화량, 치료 전과 4주 후 사이의 변화량을 가지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서 스코라드 각 시점별 토탈 점수나 오브젝티브 점수, 이지 스코어, 그다음에 바스, 물론 스코라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점수이긴 합니다만 별도로 가려움증과 불면에 대해서 따로 지표를 삼아서 분석을 하였었고요. 그다음에 포엠이나 DLQI, 즉 삶의 질 지표랑 환자 중심의 이런 평가 지표들을 동시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연구에서는 이 복진상에서 어떤 압통 여부나 심화비의 증상들을 알고미터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한의학 연구원에서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그 강동병원에 계시는 그 박주호 교수님 통해 가지고 대여를 해서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소화기 증상도 추가적으로 자문을 구하여서 지금 보시는 그 네피앙 디스펩시아 인덱스 코리안 버전과 그 다음에 토탈 디스펩시아 심튼, 즉 상부 위장관 증상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열 변증과 관련된 한열 허실 설문지, 그 다음에 우울증과 그 다음에 그 앵거 디프레션에 대한 반응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설문지들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예비 연구에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리도맥스 토탈 그 토피컬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EEG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혈액 검사들 중에서 토탈 IG, 그다음에 관련 사이토카인, 케모카인들 측정하는 이런 혈액학적 지표들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코티솔 수치들, 그 외에 마이크로 RNA 프로파일 등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비 연구에서는 총 32명 중에 30명이 인롤이 되었고요. 각 군별로 보시면 그 침치료군에서는 2주와 3주, 주 3회, 주 2회 치료군에서는 드랍아웃은 없었고 그 샴침에서 드랍아웃이 2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오브젝티브 스코라드도 그렇고 토탈 스코라드도 그렇고 샴침에 비해서 주 2회, 주 3회 침치료군에서 전체적으로 그 스코어가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샴침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증가되는 경향들이 있는 반면에 주 2회, 주 3회 치료군에서는 다 지속적으로 감소된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그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주황색은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노란색은 이제 토피컬 스테로이드를 리도맥스를 사용한 부분을 혹시 그 해당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빼고 조사한 건데 크게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도맥스를 적용하나 안 하나 일단 침 치료가 효과가 있었음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지표를 선정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정규분포 과정이랑 그다음에 실제 사후 검정에서도 효과가 있는 지표를 추출을 하였더니 전체적으로 뭐 오브젝티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지표로서 토탈 스코라드 값이 나와서 이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본 연구에서 찾고 다시 확증 연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지 포엠 DLQI 바스 지표들도 보시면 유사한 패턴으로 샴침 대비 주 2회, 주 3회 침 치료군에서 효과가 남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주 2회, 주 3회 간에는 크게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샴침에 비해서는 두 군당 효과가 있었지만 두 군 간에는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게 예비 연구 결과에서 아토피 증상과 중증도와 더불어서 이런 심화비 혹은 디스펩시아 증상, 즉 소화가 뭔가 안 되는 이런 소화 기능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증도와 연관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그래서 소화기 증상과 아토피 증상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임상에서 볼 때도 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소화 기능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소화 상태를 많이 체크를 하는데 그와 좀 연관성이 있는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좀 흥미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피코 기준으로 보시자면 대상자들은 일단 중등도 성인 아토피 피부염을 그대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샘플 사이즈는 주요 평가 지표로 삼은 스코라드 토탈 지표를 바탕으로 치료 전후 4주간의 변화량을 바탕으로 해서 샘플 사이즈를 산정을 해봤더니 이 효과 차이가 워낙 좀 뚜렷하게 나와서 군당 18명 정도, 그래서 총 36명으로 샘플 사이즈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재 같은 경우에 춤치료 분도는 주 2회 4주간 침치료 후에 4주간 추적 관찰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샴침은 박샴 니들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컴은 앞서 말씀드린 스코라드 토탈을 1차 변수로, 나머지를 2차 변수로 설정을 하되 혈액 검사에서는 모두 다 측정하지는 않고 1차에서 예비 연구에서 유의했던 항목 위주로 재검사를 하였고 리도맥스는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연구 가능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리도맥스 연고는 배제하고 순전히 침치료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8명씩 군당 배정을 한 후에 치료를 하였더니 역시나 본 연구에서도 주 2회 침치료군과 샴군에 있어서 4주간의 그 토탈 스코라드 차이를 보시면 침치료군이 마이너스 11.83, 그러니까 전체 베이스라인 기준에서 11.83점이 감소가 되었고요. 샴침은 0.45점 정도니까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83이 과연 그러면 의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토탈 스코라드 점수에 있어서는 8.7포인트를 최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 점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상회하는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의미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자들의 어떤 그 형태를 보면은 베이스라인에서의 점수는 거의 같음을 볼 수가 있고요. 34점 정도로 오브젝티브도 마찬가지 약 25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지 스코어는 보시면 5점에서 5점 전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코어상으로는 이지 스코어상으로는 마일드 정도. 그러니까 아마 자각 증상은 좀 더 있고 범위는 어느 정도 있지만 진물이나 이런 특정 증상 점수가 조금 낮았던 그런 대상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각 증상으로 느끼는 포엔 점수는 8에서 16 사이인 12점에서 14점 정도, 그래서 모더레이트 정도의 환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DLQI는 차이는 조금 그 변화폭은 있지만 샴신과 크게 차이가 없게 나왔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저희가 대상으로 한 경중등도 환자분들이 이런 피부 증상으로 인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거나 혹은 일정 수준의 피부 증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스트레스 혹은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어, 평가 지표들은 크게 차이가 없지 않았나. 보시면 애초 베이스라인부터가 8점에서 10점 정도니까요. 그렇게 결과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확증적 연구 결과 스코라드 토탈 점수가 변화가 있기 시작한 시점이 2주차부터 그리고 4주차 추적 관찰 기간인 치료 종료 후 4주 동안, 즉 8주차에도 효과가 지속이 된 걸 볼 수가 있었고, MCID 차이인 8.7을 상회하는 이런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요약하자면, 우선 앞서 저희가 가졌던 임상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들을 하나씩 좀 보자면, 성인 아토피 피부염 중에서 경중등증을 가지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 개선에 침 치료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통계적으로 거짓침 대비 스코라드 토탈 점수에서 유효한 개선 효과를 보였고요. 주 2회, 3회는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효과는 있고 그래서 경제적 비용과 내용 편의성들을 고려해서는 주 2회 침 치료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래에서도 아토피 피부 환자들을 침 치료 시에는 주 2회를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침 치료를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면 주 2회 침 치료 기준으로 했을 때 결과에서 보셨듯이 2주차부터 증상의 개선 효과를 보일 수가 있고 4주차 징 종료하고 나서 이후에도 거짓침 대비 추적 관찰했을 때도 효과가 지속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침 치료는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은 물론 예비연구 본연구에 통해서 총 약 560회를 넘는 침 치료 동안에 심각한 부작용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의학적 환자 분류가 의미가 있는가, 변증에 대한 분류가 침 치료에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확증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비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와 소화기 증상, 특히 심화빈경,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이런 소화기 증상과의 연관성이 좀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향후에 이러한 소화기 유형과 아토피와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현재 해당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 곧 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저희 박희준 교수님과 연미정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과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PI신 박희준 교수님을 비롯하여서 이양숙 교수님, 여기 최은병 교수님, 연미정 교수님, 그리고 또 예비연구와 본연구를 수행한 저희 강세현 선생, 박중근 선생 등 여러분들이 애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노고를 통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